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장입니다. 오늘은 원유 재고 발표가 있는 날이죠. 전일장에 들려드렸었던 소식은 베네수엘라 쪽의 제재 소식이 들려오면서 일단 가격대에 대한 상승 쪽의 재료가 나온 상황입니다. 주요 산유국 중 하나인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를 좀 본격화하면서 상승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 아침에 발표된 API 쪽에서의 재고 발표는 일단 재고 증가로 확인이 됐습니다. 209만 배럴의 증가가 나왔는데요. 하지만 잠시 후에 저녁에는 또 EI 쪽에서의 재고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 그 재고량에 따라서 가격대 움직임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했던 소식이죠. 어제 표결이 진행됐었던 브렉시트 플랜 B 수정안이 결국에는 또 영국 하원에서 부결이 되면서 브렉시트 사태는 다시 또 불확실성으로 좀 넘어간 상황입니다. 자, 이 다음 플랜 C에 대한 표결은요. 2월 14일에 있을 예정인데요. 일단 다음 달까지도 좀 넘어가게 되는 시점 속에서 불확실성이 좀 커지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미중 고위급 무역 회담과 그리고 새벽에 있을 FOMC 회의 등 뭐 정말 다양한 굵직한 이슈가 많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도 신세계와 함께 하시면서 이런 다양한 이슈들도 확인하시면서 해외 선물 전략도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실시간 채팅방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 서울 전화 02-3531-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방송을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굳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워낙 또 주요 지표 발표도 있는 상황 속에서 정말 전략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자, 일단 그리고 저희가 또 이 전 시간에 주요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비농업 고용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21만 3천 명으로 월가 예상치인 18만 3천 명을 좀 상회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전에 비농업 고용 지표는 26만 3천 명으로 나왔었던 상황인데 지난 지표보다는 좀 낮게 나왔지만 예상치보다는 상회한 수치라는 점 고용 지표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 수요일장 함께해 주실 마스터님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마스터를 영상을 통해서 먼저 확인하시죠. 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요, 절제 마스터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절제 마스터 김민주입니다. 오늘 일주일 만에 또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오늘 해외 증시 상황과 빅 이슈들이 굉장히 산재해 있는 상황입니다. FOMC 회의부터 또 미중 고위급 회담까지 또 브렉시트 관련 이제 2차가 부결되면서 3차까지 여러 시황들이 좀 엉켜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 시황들과 또 미증시의 흐름 그리고 오늘 원유 재고 발표까지 어떤 흐름으로 이어질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주요한 이슈들이 정말 많은 시장 시간 안에서 또 절제 마스터님이 여러분들 함께 좀 찾아왔는데요. 많은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오늘 방금 전에는 비농업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또 넘어가는 새벽에는 FOMC 금리 결정에 대해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어젯장부터 오늘부터 이어졌었던 미국과 중국의 장관급 무역 협상
협상 1차가 좀 이뤄질 예정이기 때문에 정말 많고요. 그리고 새벽엔 또 EIA 쪽에서의 원유 재고 발표까지 함께 좀 확인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지금 시각은 11시 8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 흐름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현재 시세 먼저 살펴드립니다. 시세 보시죠. 네, 현재 부근의 시세와 시장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P 500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자, S&P 500 지수 현재 부근에서는 강보합권 유지됩니다. 전일장도 상승으로 마감이 된 상황 속에서 현재는 2,654포인트 선으로 0.26%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은 전일장 좀 하락 마감이 됐고 현재 부근에서는 6,710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면서 0.43%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전일장 애플 실적을 비롯해서 기술주들의 하락으로 나스닥은 하락 마감이 된 현선물 쪽에서의 모습을 좀 보여진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유로FX 함께 보시죠. 자, 오늘 이제 새벽에 FOMC를 좀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일장 좀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 현재는 소폭도 떨어지면서 1.14570달러 선으로 0.19%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자, 골드 1,300달러 돌파 이후에 현재는 좀 소폭 눌리는 가격대인데요. 전일장의 종가는 1,310달러까지 올라가면서 0.61%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1,310달러를 지키지 못하고 1,308.5달러 선으로 0.14%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현재 시세 살펴드렸고요. 자, 그리고 오일도 함께 보시죠. 자, 이제 원유 재고 발표 대기하고 있는 오일 소식은 전일장 베네수엘라 제재 소식을 들려왔습니다. 전일장 상승으로 마감되면서 어제 2% 넘게 급등했네요. 53.24달러에 마무리가 됐고요. 현재도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다시 53달러 회복이 됩니다. 53.67달러로 0.83%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오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전일장, 본장에선 그리고 선물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혼조세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S&P는 좀 상승으로 마감이 됐지만 나스닥은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현재 부근에서는 양 지수 모두 상승 쪽으로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주말 간밤에 상당히 많은 뉴스들이 좀 나왔을 것 같고 또 현재 부근에서도 다양한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외신 소식 전달을 해드리면서 이슈 점검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부터 전달해드리죠. 자, 첫 번째 소식은 중국 쪽 소식입니다. 중국이 좀 결단을 내릴 수 있을까라는 부분인데요. 일단 오늘부터 미중 무역 협상이 좀 1차적으로 고위급 회담이 좀 시작이 돼 있는 가운데 미중 워싱턴에서의 세계 좀 무역談판이 이뤄질 것이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둘 사이에서는 자동차 관세와 그리고 지적 재산권에 대한 부분이 가장 좀 큰 관점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합의가 이루어질지에 대한 부분에 따라서 내일 중국 증시와 그리고 우리 증시에도 좀 마찬가지로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오늘 상해종합지수는 일단 이런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좀 관망세를 보여주면서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 전까지는 중국 쪽에서의 경제 부양책을 계속적으로 좀 내비치면서 증시에 대해서도 좀 완화적인 부분이 작용을 했는데요. 하지만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1차적인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좀 관망하는 분위기 속에서 하락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커들러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협상에 좀 적당히 낙관적이다라는 그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미중 간에 좀 힘겨루기가 더욱더 좀 고조가 돼 가고 있는 가운데 커들러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협상에 좀 적당히 좀 낙관적인 부분을 좀 비치고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소식을 좀 들려오고 있는데 이 긍정적인 부분이 미국 쪽에 긍정적인지 중국 쪽에 좀 긍정적인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역 협상이 좀 낙관적이라는 것은 미국 쪽으로 좀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좀 심리가 깔린 것인지 그 부분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뉴욕 연은의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연준이 대차대조표의 정책 변화를 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설문조사에 대해서 이 의견이 좀 더욱 다수에 붙여졌다라는 의견인데요. 이 전부터 2017년부터 연준은 대차대조표에 대한 축소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 채권에 대해서 일단 좀 만기가 된 채권을 다시 사들이지 않고 매달 500억 정도의 부분을 좀 처리를 한 상황 속에서 자산 축소를 좀 단행을 했는데요. 일단 자산 축소에 대한 부분은 그동안 통화 완화 정책으로 인해서 일단 좀 풀었던 달러에 대해서 좀 거두는 그런 긴축과 좀 동일 상상으로 좀 정책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금리 인상과 함께 자산 축소까지 동일하게 좀 이루어지면서 좀 시장에 좀 강한 긴축 정책을 좀 제시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차대조표 정책에 좀 변화를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에 대해서 이번 FOMC에 대해서 좀 많은 부분이 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연준이 대차대조표에 대한 정책을 좀 변화를 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 다수의 의견이 좀 모아지고 있다는 설문조사였습니다. 자, 그리고 픽스드에서는 WM이 연준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좀 이번에 좀 못할 것이다. 대차대조표에 대한 압박을 좀 받았다라는 그런 부분 뭐 구체적으로 앞선 소식과 뭐 이어져 오는 소식인데요. 이번 FOMC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참 낮습니다. 거의 좀 동결적으로 분위기가 가는 부분인데 뭐 앞선 뉴스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차대조표에 대한 이 정책 수정이 있냐 없냐에 대한 좀 부분인 것 같으니까요. 구체적인 기자회견 내용을 통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ING 쪽에서는요. 미국의 고용지표가 약화가 좀 예상이 되고 있지만 금리 인상은 좀 지속이 될 것이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뭐 비농업 고용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전치보다는 하회했지만 좀 예상치보다는 좀 상회하는 부분인데요. 결국엔 이 고용에 대한 부분이 성장 좀 둔화를 하면서 지표가 좀 둔화적으로 좀 나올 것이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금리 인상을 좀 지속할 것이다. 긴축 정책에 대해서 좀 변함이 없을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한편 문희신 재무장관은 일단 부채 한도에 대한 부분이 예산안 협상 연계를 좀 지지한다라는 좀 구체적인 재정 정책에 대해서 좀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문희신 장관은 이 부채 한도와 그리고 예산에 대한 협상을 연계를 좀 지지한다라는 소식이고요. 자, 그리고 건들락에 대한 부분은 현재와 미래 소비자 심리가 좀 떨어지고 있고 최대 경기 침체를 좀 신호하고 있다라는 경기에 대해서 좀 부정론을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미국 증시에 대해서 좀 낙관론 쪽으로 더욱더 랠리를 이어갈 것이다라는 그 반대적인 의견으로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고요. 자, 그리고 JP모건은 현재 시장이 좀 약세장과 강세장에 대한 갈림길에 놓여져 있는데 이 부분은 곧 확인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현재 시장 상황이 약세장과 이 강세장의 좀 갈림길에 놓여져 있는 그런 추세임을 분석을 하면서 이는 곧 확인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이런 발언에 의해서 앞으로의 추세가 좀 위아래쪽으로 좀 확실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분석이 이어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한편 골드만삭스 쪽에서는 성장 둔화에 주식 수익률 역시 좀 둔화되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일단 뭐 전반적으로 경기에 대해서는 성장 둔화가 좀 이루어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또 주식에 대한 성장 수익 둔화도 같이 좀 연계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자, 그리고 한편 시간 외의 거래에서 애플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실적은 좀 부진하게 나온 상황이지만 예상치에 좀 부합하는 상황인데 뭐 좀 소폭 상회했어요. 일단 1분기 매출이 843억 달러로 예상이 되면 나오면서 예상치를 좀 소폭 상회한 상황인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애플의 주가 시간의 거래에서 6% 이상의 좀 반등을 이어간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 애플에 대한 부분은 워낙 실적 부진에 대해서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예상을 했었고 하지만 또 예상치보다는 좀 소폭 상회하는 수치와 그리고 거기에 2분기 매출에 대해서 조금 더 성장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시사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2분기에 대한 매출과 그리고 예상치에 대한 소폭 상해 그리고 워낙 좀 실적 부진에 대해서 오랫동안 좀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 좀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영국 의회의 안전장치죠. 백스톱에 대한 부분이 또 여전히 가장 또 주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변경 수정안에 대해서 좀 가결이 된 상황인데 메이는 EU와 대화
좋아할 것이다라고 좀 시사를 한 상황입니다. 이 백스톱에 대한 부분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아일랜드 쪽에서 북아일랜드는 영국령이고 그리고 아일랜드는 EU 연합국에 속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뭐 예전부터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간에는 워낙 좀 투쟁이 있었고 좀 과열된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브렉시트로 영국이 유럽 연합을 탈퇴하게 되면은 다시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간에 이런 하드보더, 이런 국경이 좀 세워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된다면은 다시 또 유혈 사태가 좀 과열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백스톱에 대한 정책은 일단 좀 괜찮아질 때까지 2020년까지 일단 EU 안에서 있었던 것처럼 좀 유하게 관세에 대해서 좀 없이 그렇게 좀 지내자라는 그런 조항입니다. 하지만 브렉시트 강경파는 이 백스톱에 대한 조항을 좀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스톱이 가장 큰 좀 정책인데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좀 가결이 됐기 때문에 메인은 EU와의 또 합의안 다시 또 좀 이야기를 해보겠다라는 부분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영국의 또 브렉시트 재협상에 대한 전망입니다. 플랜 C가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인데 이 플랜 C를 내놔서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월 14일 날에 다시 또 투표를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많은 분석가들은 이 플랜 C가 결국에는 다시 플랜 A의 내용과 좀 비슷할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을 좀 내놓으면서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가능성이 오히려 좀 커져버렸다라는 그런 분석과 함께 전일장에는 파운드화가 다시 또 하락하는 국면으로 이어갔다는 점까지도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외신 소식 먼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아무래도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과 브렉시트 관련된 소식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절제 마스터님과 다뤄볼 이슈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의 이슈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첫 번째 이슈는 S&P 500 3월물입니다. FOMC와 무역 협상 등 이벤트를 앞두고 좀 관망세를 보여주고 있는 지수에 대한 모습인데요. 자, 현재 부근에서는 상승 쪽으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S&P 시장에 대해서 먼저 지수에 대해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오일입니다. 3월물이고요. 미국의 베네수엘라 제재에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오일 가격입니다. 자, 그리고 원유 재고 발표를 앞두고 있는 오일의 지금 가격대인데요. 1% 넘게 다시 또 탄력 받아가면서 53.92까지 올라가고 있는 오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는데 이슈에 대한 점검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두 가지 이슈 준비했고요. 첫 번째 이슈인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수에 대해서는 실적도 있고요. 그리고 FOMC와 미중 무역 협상 이렇게 좀 굵직한 이슈를 앞두고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하고요. 구체적인 전략도 세워봅니다. 자, 마스터님 들어보도록 합니다. 하나, 둘, 셋. 와, 업이에요. 네. 네. 궁금합니다. 지수는 일단 좀 제껴두고요. 네. 일단 크루드오일 먼저 53.85에 매수를 좀 체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네. 지금 53.90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53.85에 매수를 걸어 놓으시고, 네, 매수 예약이나 손절은 25틱, 네,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크루드오일 상단 고점이 54.20까지는 좀 열려있는 상황이고, 지수의 상방도 보고 있는 지금 움직임에, 지수와 크루드오일의 연동성에 관해서는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모두 다 아실 겁니다. 당연히 지수의 상방을 봤기 때문에 크루드오일도 오늘 54불에 지속적으로 저항을 좀 받고 있지만 54불이 넘어가는 흐름이 연출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수에 관해서는 업을 들어드린 이유에 관해서는 나스닥은 먼저 기준치가 6,700라인의 강한 고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S&P는 2,650라인 정도인데요. 지금 두 상품 다 일단 안착은 한 상황입니다. 이제 결국은 8분 뒤에 이 미증시 개장 흐름이 나오면서 흐름이 결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오늘 미증시의 흐름에 대해서 세 가지로 좀 압축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 모두가 아시는 새벽 4시에 있을 FOMC 회의, 그리고 두 번째는 미중 고위급 회담, 세 번째는 이제 기업 실적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일도 미증시 뭐 3대 지수에 관해서는 강한 하방 압력이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은 장이 끝나고 나서 애플의 실적이 어쨌든 호조설에 나오면서 가파른 상승세가 있었습니다. 물론 미 기업 실적에 관해서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순번을 굳이 정한다면 가장 미증시의 흐름에 영향을 줄 만한 요소들이 순위별로 정한다면 1위가 FOMC 회의,
2위가 미중 고위급 회담, 3위가 기업 실적 정도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기업 실적의 움직임보다는 FOMC의 결과와 비둘기파적인 내용 그리고 미중 고위급 회담의 내용에 따라서 증시의 향방이 좀 더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좀 상승 추세가 나와 있고 실시적으로 나스닥 기준으로는 6,720라인의 강한 고점 저항대 그리고 S&P 기준으로는 2,655라인 이 강한 고점 저항대가 있지만 오늘 결국은 크루드 오일과 54불이 넘어가는 흐름과 같이 돌파를 이뤄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지수에 대해서 이런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기업 실적에 좀 주목을 하고 그리고 FOMC 미중 협상에 대한 부분 좀 아직도 올라갈 공간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5일까지 지금 54달러를 좀 기록을 한다면은 이 지수에 대한 상방 쪽에 대한 요인도 좀 힘을 받을 것이다라는 의견이십니다. 물론 두 지수에 대해서 저항 라인도 잡아드렸는데 지금 현재 나스닥이 6,712포인트인데 6,720 라인 보시나요? 네네. 네. 6,720라인이고, 네. S&P는 2,655라인 정도의 고점 저항대가 좀 있긴 있습니다. 네. 근데 앵커님 아시다시피 저항대는 무너지라고 있고, 지지대는 넘어가라고 있는 거니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결국은 미증시 흐름이 개장이 될 텐데, 새벽녘쯤이라도 어제와 좀 같은 흐름, 하방 압력이 있지만 결국은 FOMC 결과가 나오고 저의 주관적인 예측은 FOMC 결과가 비둘기파적인 내용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달러 인덱스가 금일 고용지표가 지금 비농 고용지표가 생각보다는 잘 나왔습니다. 네, 근데 지난보다는 좀 못 나왔죠. 근데 이 정도 나오게 되면 달러 인덱스가 강하게 위로 치고 모든 통화류 상품들이 하방 압력이 있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통화 상품 유로를 제외하고는 지금 매도 접근을 오늘 예측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오늘 서울경제 회원들과는 파운드도 오늘 매도 접근을 했습니다. 신세계 저희 시청자분들하고는 13139의 매도 접근을 파운드를 했었는데 지금 수익 구간이 창출되겠는데 장기 뷰로는 보지 않습니다. 13085 정도까지는 하방 낙폭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결국은 통화류 상품도 FOMC 성명이 나오고 나서 새벽 4시쯤 되면 달러 인덱스가 비둘기파적인 요소와 결합되면서 하방으로 내려갈 때 다시 통화류 상품도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기준에 대한 선도 그렇고요. 저항선에 대한 부분도 일단 이 저항이 뚫게 되면 또 지지선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참고를 하시면서 현재 매수적인 부분 가져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 저항 라인을 좀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지수 말씀해 주시기 전에 오일에 대해서는 지금 53달러 좀 후반까지 가고 있는데 53.80달러의 매수적인 접근 또 말씀해 드렸으니까 뭐 저희 또 하시면서 5일 접근하신 분들은 좀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85달러인가요? 네, 지금 54불이 지금 넘어가 버리고 있는데 안 오면 안 접는 걸로. 그럼요. 네, 이미 저희도 오늘 53.35에 접근을 했었습니다. 넘어갔네요. 네. 53.35에 접근했다 놓치고 53.45 라인에 매수 접근을 한번 하고 청산을 하고 다시 방송 들어오기 전에 53.85 라인에 매수 접근을 했었습니다. 결국은 청산만 되고 본절이 됐었는데 오늘 54불이 넘어가는 장세 그리고 54.20에 안착한다면 55불까지 가는 초강세장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난주부터 오일에 대해서는 워낙 또 54달러 넘어서도 좀 보셨기 때문에 그 장세가 바로 또 이어지네요. 뭐 제 고집을 피워서는 안 되고요. 앵커님 아시겠지만 근데 아직까지는 추세의 변화는 없고 모든 기술적 지표나 지금 호가가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니까요. 53불이 넘어서 지난주에 뭐 51불 후반대까지 약간 뭐 조정세가 있었는데 결국은 52불 넘고 53불 넘고 결국은 지금 오늘 54불도 넘어가는 강세장이 있는데 58불 근처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나스닥과 지수 그리고 오일에 대해서 왜 지금 같이 이야기하나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지수와 오일이 좀 연동성이 좀 깊어졌었던 상황 속에서 뭐 가격대에서도 지금 같이 움직여서 좀 참고 말씀으로 드렸고요. 그리고 유효한 가격 라인이 왔기 때문에 그때 맞는 좀 전략도 실시간으로 함께 도와주고 계십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6,720의 저항과 그리고 S&P 500은 2,655의 저항을 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이 전 가격에서 매수를 잡고 있는 분들은 이 가격대 라인에서 뭐 일부 청산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신규로 유입하실 분들은 만약에 못 잡으셨던 분들이라면은 이 저항 라인이 좀 뚫는다면은 좀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매수를 좀 가담해도 좋을 가격인가요?
어떠실까요? 나스닥 나스닥과 먼저 S&P, S&P. 네, 저는 오늘 대해서. 기사를 이렇게 썼습니다. 네. 6,700이 넘어가기 전까지는 매도 조건이다. 그리고 6,700 라인이 안착하게 되면 아니면 매도가 완전히 저점에 6,600 라인까지 좀 떨어졌을 때 저점 매수를 하든지 6,700이 안착하고 나면 6,700 라인을 지지 삼아서 매수 접근을 하자. 물론 고점 상단에 6,720까지 20포인트밖에 남지 않았지만 좀 안정적으로 끌어가자고 했는데 결국 저는 내려왔을 때 6,700 라인이 지지가 된다면 6,700 라인 정도에서 매수 접근하는 거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모릅니다. 항상 네. 이게 방송을 하다 보면 뭐 앵커님도 아시고 PD님도 아시지만 리스크를 좀 안고 해야 되는 측면도 좀 있고요. 아무래도 그렇죠. 네, 저는 오늘 뭐 나스닥에 관해서는 뭐 7,000 라인까지는 아니지만 6,950 라인 정도까지의 상승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추세의 변화가 일어나면 또 시청자분들에게 추세의 변화가 일어났고 생각의 변화가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워낙 지수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흘러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에 맞춤 실시간 전략을 신세계 시간 안에서 전달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뭐 거의 또 개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FOMC를 두고 좀 이어가는 상황 속에서 시작이 될 거고요.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전일 있었던 브렉시트도 함께 좀 영향이 미칠 것 같은데 자, 오늘의 개장이 참 중요하고 또 궁금한 시간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개장 뭐 한 30초 정도 남겨 있는데 지금 지수 다시 한번 가격대 확인하고 바로 개장 소식 이어가 볼게요. 자, 먼저 S&P 500 지수는 현재 2,654.25포인트로 0.27%의 상승입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역시나 0.51%의 상승으로 6,715라인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강보합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양 지수, 개장 이후에는 또 어떤 흐름이 이어질지 함께 보시길 바라겠고요. 바로 뉴욕 증시 개장 소식 만나봅니다. 네, 오늘 수요일장에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개장과 함께 일단 본장 흐름 먼저 살펴드릴게요. 다우지수가 강하게 좀 상승으로 출발이 되는데요. 1.06% 상승으로 259포인트 이상의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0.94%의 강한 강보합권으로 시작이 되면서 66포인트 이상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지금 S&P가 아직 좀 집계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자, 일단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을 한 상황입니다. 다우지수는 1% 넘는 급등으로 그리고 나스닥도 역시나 0.97%의 상승과 S&P 500도 상승으로 출발을 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선물 지수도 다시 한번 살펴보실까요? 상승 출발한 이후에 고점을 좀 꾸준하게 좀 높이고 있는 흐름이네요. S&P는 2,654포인트 선으로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강보합권 유지가 되면서 6,715라인까지 올라가고 있는 개장 소식 만나보셨습니다. 네, 일단 본장에서도 좀 강한 흐름으로 상승 출발이 됐고 뭐 워낙 상승 쪽으로 흘러갔었던 선물 쪽에서도 지금 조금씩 더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서 지수 전략을 펼쳐주실 때 일단 뭐 단기적인 반등 상승에 대해서 좀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개장 오늘 좀 강하게 출발하는데요. 화이팅 한번 할까요? 네, 오늘 뭐 갑작스러운 건데 오늘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설이 네. 이틀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조금 네. 기술주, 나스닥, S&P, 미 네. 3대 지수, 또 홍콩까지, 중국까지 좀 상승세 올라가서 국내 증시도 지금 고점 상단에 도달했는데 조금 더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뭐 미증시가 올라가든 뭐 하든 솔직히 해외 선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네, 해외 선물은 뭐 매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네, 국내 증시 상황을 좀 고려한다면 좀 미증시 활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초점을 어디다에 맞추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쵸. 전문가들마다 어떤 것이 연관성이 더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아까 이미 세 가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모두 세 가지 다 나와 있는 이슈고 FOMC, 미중 고위급 그리고 기업 실적까지 다 나와 있는 재료입니다. 이 세 가지 재료에서 어느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초점을 맞출 것인가 이게 관건일 것 같은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FOMC가 1번, 2번이 미중 고위급 회담, 3번이 기업 실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과연 기업 실적이 오늘 하방 압력이 있다면 당연히 좀 내려오겠죠. 하지만 다시금
뭐 낙관론, 미중 무역에 대한 낙관론, FOMC 비둘기파적인 의견. 그렇다면 결국은 위험자손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오늘 지금 뭐 회원분이 한번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마두로 정권에서 지금 전쟁을 준비 중이랍니다. 결국은 뭐 다 아시겠지만 크루드 오일 중동 지역 위험 그리고 전쟁 사태는 또 원유가 상방으로 이끌 수 있는 재료 그리고 위험 자산인 크루드 오일과 지수의 연동성을 생각한다면 지금 어떻게 보면 지수의 상방을 들여드는 입장이 저희에게서는 가장 당연한 입장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만약에 뭐 거래하시는 걸 뭘 또 배제하더라도 시장 상승은 좀 좋은 거니까 일단 화이팅 하신 것 같고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또 연말입니다. 연말이기 때문에 윈도우 드레싱도 나올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설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고 하지만 뭐 국외 시장에서 미국 시장에서는 좀 이렇게 좀 제외적인 부분이기도 하지만요. 이 세 가지 이슈의 우선순위와 함께 증시에 대해서 잘 적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한 상황 속에서 지금 본장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절제마스터님이 나오셨고 그리고 워낙 또 최근에 이슈들이 많아서 그런지 질문들이 정말 넘쳐납니다. 자, 먼저 지금 질문에 대해서 좀 여쭤봐드릴까요? 지금 유튜브 좀 함께 보고 계시죠? 아닙니다. 유튜브를 네. 원래 10개월, 네. 10개월 정도 나왔는데요. 신세계. 네. 거의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좀 보면서 정신건강에 좀 해로워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유튜브는 좀 멀리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시청자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좀 드리면은 전문가의 주관적 의견을 좀 존중해달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항상 좀 주관적인 의견임을 참고를 하시고 각자의 매매와 그리고 전략 세우시는 데에서는 좀 각자 판단으로 좀 취하시라라는 그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릴게요. 자, 지금 오늘 뭐 개장이 워낙 셌기 때문에 지수 앞서서 말씀드렸던 나스닥은 6,720 저항이 좀 돌파가 된 부분이고 S&P 500도 2,655가 좀 저항이 좀 돌파가 된 부분인데 뭐 아직은 뭐 안착은 아니지만 저항은 일단 뚫었어요. 변동사항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그래요? S&P 기준으로 2,650까지 내려왔는데 네. 살짝 뚫렸다가 다시 안착하는 상황이 나게 되면 흔한 말로 이제 쌍바닥으로 하는 어떤 저점 매수 포인트가 나오게 되면 2,650 라인에서 매수 접근 그리고 단기 접근으로 2,660까지는 오늘 S&P의 상승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상승폭도 좀 남아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스닥 기준으로 마찬가지입니다. 6,700 라인이 안착하게 되면 6,720까지 지금 좀 도달을 한 모습입니다만은 네. 다음 지금 단기 고점 저항이 6,762 라인 정도입니다. 아직까지는 40포인트, 틱스로는 160틱 정도인데요. 이제 여기 고점 상단에 관해서 분석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라인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이제 결국은 남아있는 빅 이벤트의 결과에 따라서 더 강한 추세의 상승이냐 아니면 꺾어져서 눌림으로 내려오느냐 결정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초반에 지수의 탄력과 상승세가 상당한 상황인데 앞서서 첫 번째 이슈로 살펴드렸던 전략에 대한 부분 좀 적용을 하셔서 다시 한번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슈 오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오일 같은 경우에는 뭐 오프닝 때부터 마스터님이 전략을 전달을 해 주셨고 그리고 지금 뭐 지수에 대해서 전략 세워드리는 동안에도 시세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오일 같은 경우에는 54달러에서 다시 좀 눌린 것 같아요. 53.99 이제 후반대와 54달러 초반대에서 좀 공방 벌이는데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하고 다시 한번 구체적인 전략 들어봅니다. 자,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역시나 업에 대해서 네. 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니 뭐 베네수엘라 같은 부분도 그렇고요. 최근에 그 중남미 쪽에서가 최근에 좀 대통령 선거도 이제 또 예정이 되어 있고 그렇잖아요. 네, 어제부터 좀 말씀드리면 그래도 오일이 좀 효자 노릇 해준다. 어떤 부분에서 효자예요? 일단 증시가 좀 올라가려면 결국은 원유가 좀 상방으로 이끌어야지 수출이 증가되고 결국은 국내 증시에도 분명히 긍정적 영향입니다. 그쵸? 이 부분에 관해서는 모든 전문가가 동일합니다. 오일 가격이 떨어지는데 증시는 더 날아갈 것이다. 이런 판단하는 전문가는 없습니다. 그럼 공부를 다시 하셔야 되고요. 네, 오일에 관해서는 일단 베네수엘라 사태 같은 경우는 일단 재료는 소멸됐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어제 나왔던 뉴스이기 때문에 그 시장 가격에 반영된 것이 어제 53.94 라인까지 올라가는 매수 장사가 펼쳐졌고 어제 같은 경우는 저희는
6호 라인 정도에서 매수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한 100틱 정도 수익을 창출했었는데요. 오늘도 그런 매수 접근을 왜 했느냐? 그것이 베네수엘라 사태에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원유 재고 발표와 무관하게 크루드 오일에 관해서는 상승을 좀 보고 있습니다. 원유 재고 발표보다는 지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미중 고위급 회담 결과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스탠스가 지금 취하는 측면이 낙관론이 좀 나오게 된다면 중국에 관해서는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수주 부양에 대한 강력하게 조금 시너지 효과를 내려고 중국 정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모두 다가 지금 시청자들이나 투자자들 알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의 현 상태가 이런데 과연 트럼프에서 어떻게 제스처를 취해주고 받아줄 것인가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트럼프를 좀 바라봤을 때 트럼프의 상황은 어떻느냐? 결코 좋지 않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내년 대선도 남아있고 그쵸. 민주당의 압박, 흑인 여성이 최초로 나와서 트럼프의 대항마까지 결국은 여러 가지 악재가 지금 섞여 있고 FBI에서 지금 다시 한번 수사를 진행하겠다. 결국은 트럼프가 뉴스 내놓는 것은 지난번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우호적이었다. 그리고 지금 중국과 고위급 회담이 잘 흘러가고 있다 등등 결국은 여러 가지 낙관론적인 뉴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물론 뉴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둘이 또 뭐 속된 말로 멱살을 잡고 헤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저는 주관적으로 낙관론이 결국은 트럼프에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리고 증시가 크루드 오일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증시 뭐 상승 재료로 오일이 좀 올라져야 또 부양이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그런 그 밖의 시황에 대한 분석도 함께 해드렸는데 일단 뭐 전략을 말씀해드렸기 때문에 업이라는 거를 다들 좀 예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 업을 목표가를 어느 정도까지 좀 보시는 거예요? 오늘 단기 고점으로 일단 네. 54.20이 1차 네. 라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2차 라인이 좀 간격이 넓은데요. 실제로 제가 계상했던 2차의 진폭은 55.10 라인이 다음 고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만약에 이 지금 제가 분석했던 시황 재료에 원유 지금 재고 감소까지 나온다. 그러면 55불은 오늘 찍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고 감소까지 좀 덧붙여진다면 55달러에 대한 부분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53달러 후반과 54달러 초반에서 공방 벌이고 있는 오일인데요. 일단 좀 이 전부터 매수적으로 보유하셨던 분들에 한해서는 이제 54.20달러의 1차 목표를 좀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목표가로는 55.10달러에 대한 상승을 좀 보시니까 두 가격대에 있어서 목표가 설정을 좀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앞서서 API 쪽에서는 재고 증가로 확인이 됐습니다만 오늘 이제 새벽에 발표가 될 원유 재고 EI 쪽에서의 재고가 감소로 또 추가적으로 좀 덧붙여진다면은 여기서 더욱더 상방 쪽으로 빠르게 좀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EI 쪽에서의 예상치와 함께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해드릴 것 같은데 제가 좀 확인하고 잠시 후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일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은 분들이 거래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질문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올려주신 질문을 좀 하나씩 좀 확인을 해 볼 텐데요. 오일에 대해서 가장 좀 최근에 올려주신 질문이 가장 잘 보여서 우성님이 또 질문을 좀 올려주셨습니다. 오일을 58달러까지 바라보시는데 도달까지 얼마나 좀 걸리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라고 질문 주셨는데 좀 장기적인 관점인데요. 근데 시간을 좀 예상하기에는 이거는 좀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좀 참고 말씀으로 점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점을 한번 쳐보고 언제까지 도달할 거냐 이거에 관해서는 실질적으로 어느 전문가도 의견을 못 내놓을 것으로 보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3월 만기일 전에는 좀 도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오늘 뭐 국내 증시부터 코스피 고점 상단 인버스 질문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한 3주 전부터 코스피에 관해서 2200선 그때 당시에도 2080선이었는데요. 말씀을 드렸고 그때 당시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수도 없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제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제 주관적인 의견이었는데요. 그럼 지금 코스피 2200선이 상단이냐 미증시가 상단이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크루드 오일도 마찬가지 위험자산과 증시의 연동성을 생각했을 때 58불이 3월 만기일 끝나기 전까지는 도달하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80 라인 정도를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기 월봉 추세선이 좀 밀고 내려오는 역할도 있고 피로도도 상당히 있는 형국입니다. 하지만 크루드 오일에 관한 지금 일봉상 기술적 차트를 분석하더라도 매수 생각은 확실하고 이것이 결국은 저희는 설날 때 국내 증시가 문을 닫습니다만은 미증시는 열기 때문에 크루드 오일이 다음 주 정도에는 좀 2주 정도 안에는 좀 58불 때까지 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측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맞아요. 사실 언제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시간적인 부분을 예측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좀 정석적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 그런 시간도 어떻게 계산할 수가 없고 그리고 그 안에 또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은 사람이 어느 누구나 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가격대 라인에 있어서 좀 주요 이슈를 좀 기준으로 좀 설명을 잘 풀어드렸으니까 시간적인 가늠도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일에 대해서 살펴드렸고 지금 오일 같은 경우 54달러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먼저 좀 전반적인 시세 좀 살펴드리고 계속해서 여러분들께서 접수해주신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세 확인합니다. 시세 보시죠. 자, 일단 본장에서 오늘 좀 강하게 출발한 상황 속에서 현재 지수 선물 쪽의 상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은요, 2654포인트 선으로 일단 고점에선 소폭 좀 눌리네요. 0.25% 강보합이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6722라인 여전히 좀 지지가 되고는 있습니다만 0.59% 상승이고요. 자, 그리고 유로FX 함께 보시죠. 유로FX는 오늘 계속 좀 흘러내리는데요. 1.14580달러로 0.18%의 하락세입니다. 자, 그리고 골드는요. 지금 1,300달러 초반대 라인에서 좀 주춤하고 있는데 거의 보합권까지 올라왔습니다. 1310 라인 다시 좀 회복이 되는데 1310.2달러로 0.02% 보합권 움직임이네요. 그리고 마지막 이슈로 살펴드렸던 오일은 현재 53.94달러로 1.30%의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질문 유튜브에 남겨주신 질문 한 질문씩 좀 확인을 해볼게요. 먼저 파운드 여쭤보신 시청자분이 있으십니다. 저희 애청자분이신데 통화적인 측면으로 좀 거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절제님 파운드알을 1.28 위로 지속적으로 매수 잡고 있는데 절제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라고 파운드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 오늘 파운드가 1.3111달러로 0.08입니다. 그런데 마수님은 지금 좀 고점에서 매도 잡으셨다라는 의견이셨잖아요. 네, 단기 접근 적응 전략이고요. 이분은 보니까 1월 15일 날 지금 잡으신 것 같습니다. 예측을 해보는데 맞으면 유튜브에 하트 사인을 보내주시면 1월 15일 날 지금 매수 접근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입자리 좋고 매수 사이 타당해 보이고 고점 상방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파운드에 대해서 단기 매도 접근을 한 이유는 매도 구간의 이격도가 넓어서 단기 고점에서 조금 눌림 매도 전략으로 접근을 한 거고 브렉시트에 관해서 오늘 카톡방에 그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브렉시트 2차 지금 투표에 관해서 지금 부결되면서 플랜 B에서 C로 넘어간다. 근데 저는 바뀐 게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브렉시트가 지금 국민투표에 붙여진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강한 상승세가 이루어졌는데 결국은 메이 총리가 좀 요구하고 바라는 상황은 다시 한번 합의해보자. 다시 한번 협력해보자. 이럴 때마다 파운드는 지속적으로 하방 함정이 나오고 있고 금일은 기술적으로도 파운드가 조금 매도세로 진행될 만한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장기 추세에 관해서 과연 파운드가 지금 장기 추세의 매수뷰가 좀 끝났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 중심선 라인까지 이격도가 좀 넓기는 넓습니다. 이제 워낙 진입자리가 지금 좋으셨기 때문에 익절 라인을 좀 확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13,000 라인 정도까지는 지지가 좀 돼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내일 파운드는 반등세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흐름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 워낙 지금 진입 자리가 좋으시기 때문에 이 정도 설명드리면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스터님의 예측이 맞았나 봐요. 지금 하트를 지금 5개 1월 15일 날 1월 15일 날 매수를 하신 걸로 보는데 진입 자리가 너무 좋으시네요. 일단 진입 자리가 참 좋기 때문에 매수 쪽으로는 일단 뭐 익절에 대한 부분 1.300 라인까지는 좀 확인을 하시고 그 이후에 그리고 내일장에 좀
좀 상승 반등이 나오는지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또 뭐 브렉시트 시안에 대해서 또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일단 좀 영국 메이 총리가 노딜 브렉시트를 좀 제외하지 않는 것은 좀 EU 쪽에서의 하나의 좀 자존심인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좀 그런 안으로 정치적으로 좀 사용이 되어 가고 있고 하지만 좀 정말 브렉시트가 될 시 좀 윈윈 게임도 아니고 루즈루즈 게임이 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압축을 시켜드리면 간단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국은 트레이더들한테 좋지 않고요. 맞아요. 메이 총리가 EU와 협의 이야기가 나온다. 브렉시트 관련해서 파운드는 하방 압력입니다. 근데 영국이 국민 투표에 붙이고 독자적인 노선을 좀 걸어가겠다. 그렇다면 파운드는 상승입니다. 결국은 국민 투표에 붙이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파운드는 강한 상승세, 파운드 자체에서도 금리 인상 이야기가 모락모락 새어 나왔었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다시 한번 협의해보자. EU에서 영국은 나의 친구다. 메이 총리, 가결, 좋은 이야기 등등 모두 다가 파운드가 하방 압력에 시달리게 됩니다. 아까 그리고 앵커님 말씀 도중에 오늘 또 내일 파운드가 좀 반등세가 나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오늘 지금 실질적으로 유로를 지금 14730 라인에 매수를 잡고 있습니다. 오늘 960 라인까지 40틱이 넘는 매수 장세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팔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호가가 지금 1450 라인인데 한 40틱 정도 지금 내려온 장세인데요. 실질적으로 손절 한 100틱 정도 수익을 한 200틱 정도 청산한 시점을 보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유에서 파운드와 연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 지금 비농고용 지표가 잘 나오면서 달러 인덱스가 좀 치솟아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게 새벽 4시경에 결국 저의 주관적 예측대로 흘러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시나리오를 쓴 겁니다. 새벽 4시경에 FOMC 성명서가 나오고 달러 인덱스가 다시금 하방 압력 그리고 미중 고위급 회담의 완화적인 작용 비둘기표적 이야기까지 얹혀진다면 달러 인덱스는 내일 내릴 것이다. 그러면 파운드가 상승세, 유로도 다시금 상승세 이런 예측 시나리오를 써놨기 때문에 내일 저의 주간에 비춰본다면 파운드도 상승세가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파운드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영국에 대한 이슈가 있는 만큼 파운드화에 대해서 관심 있으실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좀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다음 질문은 제가 확인합니다. 장장영규님이 올려주신 질문인데 오늘은 엔화입니다. 9,185에 매수 들어갔습니다. 라고 질문 주셨어요. 그렇다면 엔화 지금 현재 가격대를 좀 살펴보고 좀 질문 상담 이어갈 텐데, 자, 오늘 얘는 9,152로 좀 확인됩니다. 0.27% 약세 흐름인데, 일단 좀 브렉시트가 좀 만약에 된다면 엔화 쪽으로 매수세가 좀 몰릴 가능성도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이분도 보니까 매수 사이가 어제 정도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어제 조금. 지금 손실 중이신데 아까 그 유로와 파운드 이야기를 조금 말씀드린 것과 걔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달러 인덱스가 좀 올라가서 엔화도 좀 내려오는 흐름인데 달러 인덱스가 안전자산이고 엔화도 안전자산인데 흐름이 같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 달러 인덱스가 지금 상방 움직임이 나오면서 조금 쏟아져 내려왔는데 자본금이 여력이 어떠신지는 모르겠지만 내일까지 오늘 새벽 4시까지는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손절선을 좀 잡아드리고 싶은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좀 손절을 안 치고 접근을 하신 거 보면 단기 접근은 아니라 판단이 들고 손절선은 좀 개인 영역에 맡기겠습니다. 9,100 정도까지는 좀 눌림이 있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새벽 4시에 굉장히 휩소가 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흔드는 폭이 좀 심할 텐데요. 결국은 단기 추세로 접근을 하신 것 같지는 않고 엔화가 조금 강한 매수 장세가 나올 것이다 판단하신 거기 때문에 오늘 흐름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엔화에 대해서 일단 좀 안전자산으로 대표되고 있는 달러와 엔화에 대한 부분도 좀 구분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질문도 넘어가 봅니다. 다음 질문은 지금 야간 선물 국선에 대해서 좀 물어보시는데 왜 야선 국선은 떨어질까요? 미국이 올라가면 좀 같이 연동되던데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지금 지수 선물 이 미국장에서는 선물 지수가 좀 올라가고 있고 제가 지금 국내 선물 야간 지수를 좀 볼게요. 초반보다 좀 많이 빠졌는데 현재 287.80선이고요.
초반에 좀 강보합권 유지가 됐었던 상황에서 지금은 0.05까지 좀 떨어집니다. 지금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초반보단 좀 떨어졌거든요. 네. 네, 코스피 200에 관해서 과연 연동성에 관해서 어느 게 과장 있느냐, 코스피의 연동성, 코스피 200에 관한 연동성이 미증시와 흐름만 같이 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코스피 200에 관해서는 미증시의 흐름보다는 솔직히 중국 쪽 증시가 더 영향을 좀 많이 보는 측면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코스피 200에 관해서는 항생지수와 더 연동성을 좀 깊게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세계 증시에 관해서 좀 연동성을 체크해봐라 이렇게 말씀드리면 중국 증시, 그리고 미국 증시, 그리고 국내 코스피 200에 관한 종목들 순위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질적으로 야간 항생도 새벽 1시까지인가요? 저는 지금 기억이 잘 나진 않는데 야간 항생을 한 지 오래돼서 결국은 야간 항생이 끝날 때까지는 움직임을 각자 좀 연동성이 포함되는 부분인데 코스피 200과 미 증시에 관해서 연동성만을 단일적으로 조금 체크하시면 조금 움직임에 관해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코스피 200에 관해서는 국내 선물에 관해서는 289포인트가 월봉상 고점 포인트가 제가 바라보는 고점 상단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과연 따뜻한 설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내일 지금 올라갈지, 아니면 미증시가 다시금 내려와서 늘 말씀드린 절대라는 건 없습니다. 미증시가 다시금 내려와서 내일 인물 그리고 대북 테마주로 갈지는 내일 또 아침에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근에 뭐 해외 선물뿐만이 아니라 야간 국선에 대해서도 하시는 분들이 또 참고 말씀 들으시면서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질문도 확인해 볼게요. 다음 질문은요, 건우 날다님이 유튜브에 올려주신 질문인데, 오늘 오일 재고가 증가할 경우에도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어요. 앞서서 오늘 재고까지 좀 마이너스로 나오면 상승 여력이 더욱더 좀 탄력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오늘 지금 제가 EI 쪽에서의 재고, 지금 제가 내일장으로 보고, 네, 예상치를 좀 확인을 해보면요. 원유 재고가 지금 예측이 310만 배럴의 증가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예상치보다 오히려 좀 줄어드는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좀 제외하고 상승으로 볼 수 있냐라는 질문이신 것 같아요. 앵커님께 업을 들어드리겠습니다. 하트 대신 업을 들어드리는 게. 맞다. 네. 뭐 앵커님 너무 아름다우시기도 하트를 쏘면 안 되고요.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유 재고가 증가로 나오더라도 오늘 오일은 상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접근을 안 하셨다면 단지 이런 접근법을 좀 갖추셔야 되겠죠. 원유 재고가 발표를 보고 하방 움직이 나왔을 때 매도를 타는 게 아니고 매수를 저와 의견이 같으시다면 원유 재고가 증가세로 나와서 하방 움직임이 있었을 때도 저점에서 매수를 차고 다시금 오일이 상승으로 올라가는 이런 접근법을 펼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궁금한 부분은 아주 쉽게 설명을 해주셔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지금 절제님 칭찬을 엄청 하고 있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정말 다양한 질문들 절제 마스터님과 1시간 동안 이어갔습니다. 아쉽게도 저희가 또 1시간이기 때문에 이 밖에 문제에 대한 부분은 또 절제 마스터님 무료 톡방 이용하시면은 추가적으로 좀 가능하니까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절제 마스터님 오늘 1시간 어떠셨을까요? 네, 늘 오면 서울경제에서 단언컨대 신세계가 제일 고품격 방송이다. 네, 오전, 오후, 야간까지 모두 출연을 해봤습니다만은 신세계만한 프로가 없습니다. 모두 애청자시고 단지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 저는 오늘 유로를 매수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런 전문가와는 함께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파생 상품에 절대란 없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뷰와 본인의 생각이 같은지를 생각이 같은지를 꼭 접근을 한번 해보시고 PD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절대는 없는데 절제는 있다. 네, 굉장히 부끄럽지만 네, 알겠습니다. 꼭 성공 투자하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성공 투자에 대한 좋은 길을 좀 불어 넣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지금 어제장에 부결이 됐었던 플랜 B에 대한 논의 라이브가 좀 또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또 어제 퇴근하고 BBC 방송을 통해서 좀 계속해서 좀 확인을 해봤었던 상황인데 지금 라이브 좀 준비가 됐다고 하거든요. 플랜 B에 대한 논의 라이브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네, 저는 라이브가 보이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또 연결상으로 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되네요. 네. 지금 다시 좀, 이 화면은 EU 쪽의 화면입니다. 왜냐하면 어제장에 플랜 B에 대해서 좀 부결이 됐기 때문에 EU 쪽에서도 이 합의안에 대해서, 합의에 대해서, 영국과의 합의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할 것이냐라는 그 부분을 좀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정말 좀 주장을 강력하게 어필하는 듯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EU 쪽에서도 어떻게 또 대안이 나올지 그 부분은 내일장 신세계를 통해서 함께 도와드릴 테니까요. 내일장도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전략과 내용에 대해서 함께 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고지 도와드릴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